다이아나 아버스 천재들 20세기 미국의 세계적 열사진가 다이아나 아버스는 객관적 보편적 기록을 넘어 주관적 개성적 다큐멘터리 사진 작품을 한 세계적 여류 작가이다. 그녀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가출해 현대미술과 눈이 맞은 프리다 칼로처럼 클로드의 지리공부 시간에서 자퇴하고 현대사진과 딴살림을 차린 뉴욕판 신데렐라였다. 뉴욕에서 유대계 모피상 겸 백화점 경영자인 네메로브의 3남매 중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시인 겸 비평가인 하워드 네메로브와는 남매지간이다. 다이아는 부친이 부천으로 유명한 맨하탄 5번가의 빌딩을 소유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7살 되던 해 센트럴 파크 웨스트거리에 위치한 고급 사립학교 에티컬 컬처 스쿨에 입학한다. 그녀는 오히려 읽기,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사물이나 색상에 대한 관찰력이 천부적으로 발군이었다. 청소년기의 운명처럼 사진가 앨런 아버스를 만난다. 앨런의 예술적 재능과 독특한 사진에 매료되어 네베로브 가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애에 빠져든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거세지자 다이아는 엉뚱하게도 클래스메이트인 아서 와인스타인을 내세워 새로 생긴 애인이라고 둘러대면서 보란듯이 공개 키스 소동도 벌이지만 뒤로는 앨런을 계속 만난다. 그렇게 앨런에게 푹 빠졌던 다이아는 몇 년 후 대학을 자퇴하고 그와 전격 결혼한다. 그 와중에 동급생이었던 알렉스와 친해지지만 쿠바는 플라토닉 러브를 견제했다고 뒷날 회상한다. 다이아는 앨런으로부터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되고 촬영 테크닉 등 사진의 기초도 배운다. 앨런 아버스는 일찍이 생계를 위해 다이아를 붙인 백화점에서 자벽부 일을 했는데 다이아는 14살 때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되었다. 다이아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앨런의 사진에 매료되어 그와 결혼했지만 그것은 곧 경제적 곤란을 이야기한다. 생계를 위해 두 사람은 다이안 앤 앨런 아바스 간판으로 공동 스튜디오를 연 뒤 대중적, 상업적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며 그 후 약 10여 년간 바자르, 보그, 글래머, 에스콰이어 등의 잡지에 실릴 패션 사진 작품을 한다.
1960년 잡지 에스콰이어에 싣기 위해 다이아는 포토 에세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상류층과 하류 인생들의 표리부동한 이중성과 불결함을 효과적으로 병렬시켜 계층을 초월해 모든 인간 실체를 드러내고 고발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훗날 그 작품은 당대 인간사회의 생생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자료로 평가되었고, 다이아는 여성작가로서는 극히 드물게 예술과 비예술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선 진정한 사진예술가로 객관적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부부는 비즈니스 사진 작업을 하면서 많은 남녀 모델들을 상대했는데, 뒷날 이들 모델들은 하나같이 다이아는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대했지만 엘렌은 노예처럼 자신들을 마구 다루었다고 수레한다. 다이아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자 상업과 순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원래 꿈꿨던 것은 파인아트였기에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사진을 찍는 데 대해 일말의 죄책감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애초 영화 배우가 꿈이었던 감성파리 성향의 남편 엘렌은 헐리우드의 입성과 상업사진에서의 큰 돈벌이에만 몰두했으며, 다이아온과 결혼한 기혼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배우 마리 클레오 카스텔라 등 여러 여자들과 난잡한 탈선을 일삼으면서도 때려 다이안에게 혼인 유지 조건으로 백화점 매장 지분을 뻔뻔스레 요구한다. 앨런은 애초 돈만 보고 백화점 딸 다이안을 꼬셨을 따름이었으니 본성을 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결국 다이아는 인간같지 않은 짐승을 내치기로 결심한 뒤 1959년부터 앨런과 결혼 16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다음 1969년 들어서 공식 이혼한다. 다이아는 별거 중 친구인 알렉스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파인아트 사진에 몰두한다. 순수 사진을 하기로 결심한 뒤 다이아는 브로드비치의 워크숍 과정에 등록해 다녔으나 그곳에서도 상업 사진 위주의 매너리즘 시스템이나 중도에 그만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진을 찍기로 작정하고 서툴지만 실천으로 옮긴다. 부유하고 유복한 성장기에 배치되는 배신과 불안과 불안전을 경험한 다이아는 인간 사회에 의해 조성된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아닌 선천적 장애인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과 사고를 사진에 담기 시작한다. 이 작업 과정은 자신의 풍족한 생명에 내재되어 있는 위선과 가식과 부도덕과 부조리를
각성하고 성찰하는 일이었고, 정상이라는 불안과 위선에서 벗어나 오히려 비정상의 자연스러움에서 인간의 근원적 아름다움과 안위를 찾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무렵 다이아는 미국의 선수 사진작가 리젠 모더를 만나 그를 거울 삼아 파인아트 사진 기술과 독자적 철학과 방향도 지니게 된다. 또 인물들을 프레임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과 모델의 동작을 고정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게 해서 진지함이 돋보이도록 하는 등 피사체로는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익혀서 작품성을 키운다. 이미 미국 사진계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라있던 리젯은 주로 소외와 상처받은 마이너리티들의 고뇌와 참상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다이언도 소외계층을 다루고 싶었던 소망이 컸기에 그의 작품 경향과 테크닉을 올곧게 전수받을 수 있었고, 또 소외계층을 필생의 피사체로 다루게 된다. 다이아는 평생 사진가 리젯 모델뿐만 아니라 알렉세이 브로도비흐, 리처드 아베돈 등과 차례로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세세한 촬영 테크닉과 대상 포착의 가치성 판별 등의 본격 사진기술과 이론을 전수받아 그를 기점으로 자신만의 독창적 작품 활동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다이아는 평소 모든 개인의 사진을 찍기를 원했고, 지극히 개성적인 그들 모습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때 그 작업은 가능하다 하고 여겼다. 다이아는 거리의 다양한 모습의 낯선 사람들을 찍고 싶어 했지만 타고난 내성적 성향이 걸림돌이 되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초창기 사진보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뒷날 고백하기도 했다. 다이아의 사진작가 업중 트레이드마크가 된 괴짜들의 사진 는 대부분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다. 다이아는 휴머니즘 본질에 따라 숙명처럼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거리 공헌을 해주고 다니며 사회적 가치에서 탈락할 마이너리티들이 사진을 보는 대로 찍고 또 찍었다. 그러다가 간혹 친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느 시기 다이아는 정신지체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뉴저지 파인랜드 보호소의 중노년 장애인들을 찍게 되는데, 그 세상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외계층의 영육간의 실질적 질량과 밀도도 심혈을 기울여 포착해 필름에 내재시켰다. 그들은 사진을 찍히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던 행동에 몰입했는데, 이 자연적 몰입이 다이안의 작품 완성도를 향상시켰고, 다이안 자신도 그 천연덕스러움에 매료되어 피사체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냥 보수적인 유력 메인스트림들이 대부분 예술 어부제로 금기시하던 마이너리티들의 사진을 몽환, 그로테스크, 비계, 절망, 구원 등 다양한 패턴과 각도 사이로 찍으며 그 절절한 내적 심리까지 표출시켜내는데 그것은 보는 유력코들의 묵계적 동점심과 지지를 유발하는 패러독스도 이끌어내 사진의 성기능에 일조한다. 다이안의 사진에 포착된 다양한 소외계층 모델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기억했지만 그러나 다이안은 누구에게도 자신이 괴짜 사진을 찍는 사진가로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이안은 시간이 갈수록 정사각형의 사진을 중시했고 그것은 적나라한 피사체의 형상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 또 성광 조명을 사용해 극적인 플롯 확대와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번은 일광욕 중인 심신 장애인들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다이안이 카메라를 들이대었더니 그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다이안은 작전을 받고 자신도 팬티까지 홀딱 벗고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병자 모양 횡설수설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누드 사진을 순순히 허락했다고 한다. 다이안의 이 전설 같은 무용담은 많은 유력화들의 입소문을 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물불을 안 가리는 그녀의 프로페셔널 작가 정신은 추정 불허로 사진계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다이안 아버스는 시대적 근격의 사진 작품으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마침표를 찍으며 피사체와 사진가 양쪽 모두가 자신을 카메라와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당시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아픈 상처를 간직한 마이너리티들에게 두고두고 큰 안위와 희망이 되고 있다. 그녀는 범상치 않은 대상을 다루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괴짜 사진작가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 시대 대표적 순수 사진가로 인정받게 된다. 다이안 아버스는 자신이 주로 사진으로 다루는 소외계층을 상처와 비애를 극복하는 강인한 생명으로 칭송하며 그 본능적 승부하며 늘 존경을 표했지만 정작 자신은 시련의 상처와 일부 안티들의 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마는 마치 불황류와 네거티브 필름 같은 극단적 아이러니를 연출하며 생을 마감한다. 다이안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모모의 유방이 차츰 커지고 음모가 나날이 자라나고 엉덩이가 불어나고 매끄러운 몸의 곡선이 뚜렷해지는 등
여성으로서의 관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하고 고찰했다. 특히 자신의 음부나 학문 등 성감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숭고함과 불결함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포르노와 에로스도 다이아나 아버스의 폴리아모리는 여자의 몸의 특징에 관한 용도와 기능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실험이었고 역할과 유익함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의 실현이기도 했다. 다이아는 순수 예술 장르가 아닌 사진으로 예술의 반열에 오른 탁월한 예술적 함량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1965년부터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 등의 사진 관련 아카데미에서 사진학 강의도 했다. 1967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사진작가 게리 이노그렌, 리 프리드랜드 등과 뉴 도큐멘트 3인전을 열어 작품 수익성 모두 대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실현과 간염을 인한 절망감 그리고 대공황기의 신자유주의판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배신과 반목,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 보역 투작, 흑백 논리 등으로 얼룩진 인간과 사회에 깊은 혐오와 회의감을 지니게 된 다이아는 결국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1971년 겨우 48살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리송한 유언을 남기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채 손목에 동맥을 끊어 자살한다. 1972년 그녀의 사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추모 작품전에는 약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고 그 뒤를 이은 캐나다, 일본 등지의 세계 순회전에서는 대략 8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들어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 무렵 그녀의 첫 작품집 레퍼처 모노그래피도 출간되어 호평을 받았고 사진집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어 1984년 다이아나 아버스의 잡지 사진과 피 보스워스가 쓴 전기도 출판된다. 한편 그녀는 앨런 아버스에 대한 복수심, 타고난 미모와 편집증, 우울증, 몸의 실험, 에로스 등의 과잉의식과 동기로 인해 일생을 거쳐 다수의 남성들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ним포매니아이기도 했다. 한때 오빠 하워드와는 형제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변에 수군거렸다. 다이아나 아버스는 남편 앨런 A.M, 와인스타인 알렉스, 그리고 아베돈, 리젯 모덜 같은 사진가들 여타 자기적인지 타의적인지도 모른 채 단골바, 소믈리에, 포토저널리스트, 사진 강사들,
심지어 자신을 쫓는 파파라치, 매니아 등의 무수한 사내들을 때론 우울증약으로, 때론 일회용으로, 때론 필로폰으로, 때론 클리토리스로 적절히 처방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병든 에로토매니아 운명의 60년대 대표적 흑백 비너스였다. 기영이는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다. 다이안. 내가 가장 많이 찍은 대상이다. 처음엔 여러 콘텐츠를 찍은 사진 중 하나였는데 그것만 지독히 흥문되었다. 나는 곧 그들의 숭배자가 되었다. 아직도 그들 몇몇이 매니아이다. 물론 나랑 절친은 아니지만 그들은 수치심과 경외심을 합쳐놓은 듯한 마력을 뿜는다. 길선을 멈추게 하고 수수께끼를 내던 동화 속의 신비의 인물처럼 그들도 특유의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 영육간에 크나큰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이미 이런 인생의 지옥을 지나온 승리자들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외경의 대상들이다. 한 저널리스트가 다이앤에게 기영인들만 골라 찍는 이유를 묻자 왜 쌍둥이를 자주 찍나요? 쌍둥이는 성과 악, 가면과 진실, 빈부, 행복과 고통을 한 번에 보여주잖아요. 인터뷰 중에서 다이앤 아버스는 이상한 것들의 여신이다. 당신 유녀코들 다이앤 아버스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